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C가 풍부한 유자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가리비는 칼로리는 낮고 타우린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DHA가 풍부한 삼치는 두뇌 활동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식용 대마씨앗인 삼씨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과 제품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현대인들의 관심이 건강한 생활에 집중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강관리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건강관리를 위한 꾸준한 운동의 생활화와 바른 먹거리를 찾아 섭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건강식품은 바로 대마씨앗인 삼씨라고 합니다. 미국의 타임지에서 세계 6대 슈퍼곡물로 선정되며 혜성처럼 등장한 삼씨는 이미 해외에서는 즐겨 찾는 슈퍼푸드의 대명사가 되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행사장. 대마씨앗인 삼씨를 원료로 하여 헬스케어 제품과 화장품, 생필품, 식음료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서 창사 2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대마의 꽃말은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대마의 좋지 못한 인식으로 인해 묻혀 있었던 효능, 효과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그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년간 해오던 교육 사업을 뒤로하면서 운명처럼 삼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안동 대마씨앗인 삼씨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곳. 보다 신선하고 고품질의 원료만을 엄선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삼씨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한국 삼씨와 농산물의 고품질을 알리는 글로벌 회사가 되고자 한다는데요. 이러한 회사에서 진행한 행사장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태국 바이어들도 내한해 자리를 빛내주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당뇨와 신경통, 생리통, 기혈보강 등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 처방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삼씨의 의학적 효능을 밝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뇌전증, 암, 우울증 등 수많은 질환에 대한 효능 효과를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삼씨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등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어서 건강회복,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씨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삼씨의 유효 성분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삼씨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여러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요. 대표 제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체지방 감소 및 장기능 개선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과 곡류, 과실류, 해조류 등 엄선한 25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발효한 5컬러 푸드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체질 개선 및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선보인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인 여성 호르몬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과 칼슘, 셀레늄이 함유되어 갱년기로 인해 각종 후유증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좋은 각종 부원료를 첨가하여 심혈관 질환 및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식품 외에도 삼씨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스킨케어 제품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비누 같은 경우 모공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며 자극이 적어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보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킨케어 제품은 올인원 세럼과 데일리 마스크 2종류가 있는데요. 올인원 세럼은 모든 스킨케어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제품으로 미백, 주름,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의 세럼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용의 데일리 마스크는 바르는 타입의 마스크팩인데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정형화된 시트 타입이 아닌 내 얼굴 라인과 곡선에 맞게 골고루 펴 바를 수 있고 고민이 있는 국소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물성 유석 콜라겐, 삼수 오일 및 각종 보습 성분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수분을 충전시켜주고 깨끗한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시 기반의 캡슐을 비롯해 소금과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료인 삼시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삼시의 성분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삼시를 키우기에 적합한 토양과 토지를 가졌습니다. 예로부터 인삼 등 한국에서 자라는 식물의 품질이 뛰어난 것은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삼시 또한 삼의 종류로서 나고 자라는 삼시의 유효 성분이 뛰어나고 고품질입니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수입산의 경우 유통 과정이 길다 보니 산패되거나 영양 성분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삼시 관련 제품을 고를 때는 수입산보다는 국내산 원료를 쓰는 제품이 품질이 더욱 좋습니다. 슈퍼푸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삼시. 앞으로도 국내산 삼시를 원료로 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며 현재 태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일 저희 행사장에 태국 바이어들이 직접 내한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괌,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와 소통하여 추후 다양한 국가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발기부전은 주로 중년층 이상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말 못할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급격히 발전하는 의학은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놀랄만하게 연장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발달된 과학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한층 여유로운 삶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질환의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암이나 갑상쇠암 같은 고형암도 늘었으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 및 유병률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은 환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에서 발기부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기부전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으로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경의 발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거나 음경의 발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중 약 10%인 200만 명 내외가 발기부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이란 음경이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고 발기가 되어도 금방 쉽게 풀려버리는 증상이라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발기부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발기부전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령 인구의 증가로 당뇨, 고혈압 등 만성 혈액순환 장애 질환이 증가하였고 현대인들에게 많아진 스트레스 및 운동 부족과 영양 과다에 의한 비만 인구의 증가 역시 발기부전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질환의 과거력을 파악한 후 초음파 및 진동각 검사를 통해 발기부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의 유무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진행해 성병균 및 염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과 당 수치 및 고혈압 등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질환 여부를 알아본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발기부전 검사를 하여 환자의 발기부전 증상 단계를 파악해 그에 따른 맞춤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 종류는 크게 경구용 약물 치료와 주사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와 음경 보형물을 넣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음경 보형물을 넣는 경우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할 때 발기 상태를 조절 가능하고 감각이나 사정 기능에 변화가 없는 수술입니다. 발기부전 초기 증상일 경우 경구용 약물 치료제를 복용하게 된다는데요. 다른 질환으로 인해 약물 복용이 제한되거나 효과가 미비한 경우에는 호르몬요법을 병행하거나 주사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이상 반응이 다양합니다. 과다 복용하면 대표적으로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나는데요. 이상 반응이 심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기질산염은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저혈압 및 실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질산염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수술적인 치료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다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저강도 체외 충격파를 사용해 음경 내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발기, 신경, 근육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원리의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체외 충격파 의료기기를 이용한 발기부전 치료는 신혈관 생성 등을 통해 발기 기능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경구제 복용이나 보형물 삽입의 대체 치료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거의 없고 입원 또한 불필요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성도 높은 편입니다. 한편 발기부전 치료는 치료 과정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 사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경구용 약물 복용 시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복용을 조절해야 하며 주사약물 사용 시엔 음경 기속 발기증 및 장기간 사용 시 해당 부위 섬유화에 주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엔 상처 감염 및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발기부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발기부전 사실을 창피해하며 숨기기보다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발기부전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비수술 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및 주사 치료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순간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기부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발기신경, 혈관이 남아있다면 음경 내 혈류를 개선시키는 체외 충격파 시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발기신경, 혈관이 남아있지 않아 산화질소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된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굴곡형,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이라고 불리는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마련이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도시와 산업화의 빠른 변화 속에서 건축물 부족으로 인한 건물 신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측면보다는 많은 건물을 짓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건물을 짓기만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건물을 유지 및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데요. 그동안 신축 건물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과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해 문제가 생긴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물 용도에 따른 종합적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조성해야 하며 건물을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건물의 수명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유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 10월에 설립하여 20년 이상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해온 건물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설립 초반 주택관리업 등록, 경비업 허가 등을 득한 이후 시설관리 서비스 부문 KS 인증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독점해온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분야에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임대관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직원 해외 연수 시행 등 직원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며 미래의 가치를 높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년간 건물 관리 분야에 집중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이곳. 책임 엔지니어와 주택관리사 등 경험 많은 전문가가 풍부한 노하우를 전파하며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본사 구성원 중 50% 이상이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 인재로 구성되어 있어 성장 가능성이 어느 타 기업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단순 구성원이 아닌 소사장의 개념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증대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장 책임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확고한 철학이자 신념으로서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 구성원들이 미래를 기약하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큰 장점입니다. 시설 관리나 환경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관련 법률이 매년 새로이 개정되며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 건물 관리업의 특징이라는데요. 이곳에서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포함한 유지 관리와 정기 안전 관리, 보안 용역, 미화 용역 등 다양한 전문업체 계열사를 보유하여 통합적인 종합 건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서비스와 노무법인의 인사노무 자문 서비스 등 법률 관계가 복잡한 건물 관리 업계에서 우수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받아 관련 법률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일회성 관리에서 탈피하여 건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관리 목표를 수립해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단순 관리 개념에서 나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여 건물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활용한 관리비 절감과 자산 관리 증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마인드 향상이 핵심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분야별 전문화 교육과 고객 만족을 위한 CS 교육, 안전 예방 교육, 비상시 안전대책 교육, 회계,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현장이 개설되는 경우 건물 관리 업무를 착수하기 전 본사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기존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한 뒤 관리소장을 비롯한 해당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인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투입시킨다는데요. 회사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관리에 관한 사소한 사항까지 본사에 보고하며 현장 인력뿐만 아니라 본사 담당자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안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그리고 주민의 주거 만족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건물 관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건물 관리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향후 5년까지 매출 700억 원, 10년까지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연구 개발 등 사업 인프라에 투자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매사에 의욕이 없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아 우울증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아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그마한 입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는 아닐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곤 하죠.
물론 아이가 아파서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감기를 챙기듯 마음의 건강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아이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숨기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의 특정한 증상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과 질병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그 나이와 그 성에 적합한가, 특정한 행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생활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인가,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 증상이 본인이나 주위 사람에게 미치는 고통, 증상이 일상생활 또는 학교와 같은 집단생활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소아정신질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의사소통 장애 같은 발달 장애와 우울증, 불안증 같은 기분 장애, 그리고 강박증과 적대적 반항 장애 등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 또는 예민함, 의욕 저하, 무기력감, 자살 충동, 집중력 저하, 식욕 저하 또는 과다, 불면 또는 과다 수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등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소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슬퍼 보이는 모습 자체보다는 예민한 기분으로 인한 짜증, 화가 많아지게 되어 마치 사춘기가 심해지거나 성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부모들이 받을 수 있고요.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복통 등과 같이 비특이적인 여러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우울증의 심각도를 체크하는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량화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활동과 기능 상태를 알아보고 정확한 진단에 맞춰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놀이치료 같은 경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방출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적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기술을 훈련할 수 있고요. 우울 증상이 심하다면 항우울제 등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아의 기질과 인지, 정서 발달의 수준, 그리고 우울증 가족력과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치료 도중에도 가족을 포함한 소아와의 규칙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우울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는 향후 재발을 예방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이 찾아왔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동열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아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소아에서 우울감이 찾아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친구 관계, 부모 관계, 학업 부담, 스트레스,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시에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소아 우울증에서는 다른 질환, 예를 들어 ADHD, 품행장애, 불안장애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소아 우울증을 치료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또한 치료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부모들에게 아이의 문제행동 조절 방법,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가 학업 부담이나 또래 관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면 그러한 환경을 조절해 줌으로써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치료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평소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아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해야 되고요.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되 항상 일관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학업 부담이나 또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이가 아픈 것은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이지 아이의 잘못이나 의지 박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온전히 부모님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고 죄책감을 갖는 아이나 부모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성장 중이기 때문에 적절한 노력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변화될 수 있는 부분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 왔는데요. 요즘은 안전과 위생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패션 용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갑을 개발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장갑의 쓰임새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갑은 손에 착용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액세서리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착용함으로써 손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데 주로 손의 방안과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장갑의 역할은 단순 방안과 보호의 기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각종 레저 스포츠용은 물론이고 고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특수 장갑 등 용도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뛰어난 기술 개발과 노하우 그리고 열정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장갑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회사는 일본 장갑회사 합작 설립된 부산에 위치한 장갑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장갑을 생산해 아시아 전역과 미국, 유럽 등 해외 30여 개국 시장에 진출한 강소기업으로 현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2020년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5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10여 년간 신제품 개발의 현실화에 맞춰 장갑 생산 공장과 회사의 가치 실현으로 수익성보다는 장갑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곳. 장갑에 관련한 신문화를 창출하고 관련 업종의 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곳의 공장은 인근의 샌드위치 패널 공장과는 달리 오피스 형태의 아파트형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컨베이어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장갑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을까요? 폴리에스터 원사와 스판사 및 나일론 원사를 꼬아서 장갑에 필요한 실을 만든 뒤 손 모양으로 편직하여 기본 장갑의 형태를 만들고 합성 고무의 일종인 MBR을 손바닥에 코팅하여 기능성 장갑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기능성 장갑은 장갑을 벗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사용이 가능해 물류나 배달일에 적합한 터치용 장갑과 외부의 충격과 절단을 방지할 수 있어 고위험 산업 현장에 추천하는 절단 방종 장갑,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식품 및 육가공에 적합한 친환경 장갑이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친환경 원사를 사용하여 피부에 닿는 부위가 매우 부드러우며 바닥면에 MBR 코팅을 통하여 뛰어난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5년 부산 장애인 표준사업장 10호로 선정되며 지역사회에 좋은 롤모델을 제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사탕수수나 바이오페트 등 친환경 원사를 활용하여 친환경 장갑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 경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폐페트병으로 만든 폴리에스터 재생 섬유와
자연 유래 물질 등으로 만든 친환경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윤리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축적된 기술력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장갑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앞으로도 현대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장갑을 생산하길 기대해 봅니다. 윤철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당시 기능성 장갑은 해외에서 수입에 대해서 의존되어 있었고 한국 내의 장갑에 대한 분위기는 가격 경쟁이 거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목장갑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갑들에 대해서 일률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창업 전에 천여 곳에 대한 판매점을 다녀보면서 제가 시장 조사를 했는데 그나마도 이 장갑들에 대한 문화가 일회성 소모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사용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특수 기능성 장갑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그 가치를 부여하여 시장에 대해서 접목을 하면 좋은 아이템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으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많은 수주를 통해서 품질과 기능성에 대한 기초를 둔 수주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전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편사업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회 공동체로서에 대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발 중심에 대한 제품을 구현하여서 보다 더 많은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고려하여서 친환경적인 제품,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회사, 그리고 윤리 경영을 통한 ESG에 대한 강점을 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강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이뤄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목과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디스크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과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 특히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목이나 허리, 어깨 등 신체 곳곳이 틀어질 수 있다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유지하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행동 등 신체 불균형을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관절과 주변의 인대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목, 허리 디스크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 허리 디스크는 목과 허리를 구성하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추간판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 염증으로 인하여 통증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자주 발생하여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병의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작성된 문진표를 토대로 한 상담과 함께 진맥을 거쳐 병태를 확인한 후 체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데요. 목 디스크의 증상은 목 주변 통증뿐만이 아니라 팔, 어깨 주변의 근육 통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인 통증뿐만이 아니라 목 덜미와 어깨 윗부분의 통증과 함께 두통이 동반됩니다. 또한 손이 저리고 목의 움직임에 따라 저린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허리 전체가 뻐근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고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픕니다. 엉치 부위나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 즉 방사통이 나타나며 심하면 신체 감각에 이상이 생겨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이나 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디스크 질환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중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 일부 또는 추나기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바로잡아주는 수기요법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경락과 경근을 자극하여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삐뚤어진 신체 부위를 바로잡아 몸의 균형을 바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추나요법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입니다. 직접 수기로 치료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충격을 가하는 수기요법은 피해야 하고 개인의 증상과 유병 기간, 연령에 따라 검사와 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중력 감압기를 이용한 치료가 선호되고 있다는데요. 감압과 척추 교정을 통해 탈출한 디스크를 본래 위치로 되돌리고 손상된 디스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특히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때문에 현대인들의 목, 허리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허진영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디스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의 점진적인 퇴행으로 인해 중년, 노년층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디스크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 허리 디스크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단순한 근육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마비나 감각 이상 등과 같은 신경 증상과 허리가 아닌 방광에도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에 방문하여 침, 약침, 추나 그리고 한약 등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치료 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랑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척추뼈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 추나, 약침과 같은 한의학적인 방법들이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디스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와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 디스크에 관련된 질환뿐만이 아니라 오장육부에 관련 있는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몸의 불균형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의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 이후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무 업무라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고 잘못 처리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적인 세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 사무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갈수록 한 가지 문제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 관리의 필요성인데요. 사업의 절반은 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업 운영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세무계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복잡한 세무 관련 법과 제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세금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내는 일도 있다는 건데요. 이에 요즘에는 사업이 점점 발전해 혼자서 세금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세무사 사무소. 이곳은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자들을 위해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사무소는 친절과 소통, 절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사에게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상황에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친절히 설명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불어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규모가 적은 개인 사업자부터 매출 규모가 많은 법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사업자에게 최적의 절세 합의점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세무시장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매년 바뀌고 있는 세무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남의 세금이 아닌 자신의 돈처럼 여길 수 있고 소통 능력이 좋은 친절한 세무사들이 최선의 절세 방안을 제시하여 수많은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로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세금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이 많고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해시켜드리고 있고 합리적인 세금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들의 쉬운 세금, 합리적 납세 문화를 위하여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무상담 진행 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쌍방향으로 대화하며 의뢰인의 니즈를 캐치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특히 세무사가 직접 절세가 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절세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중대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액감면들이 있는데요. 그중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얘기하자면 해당 업종에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경우 사업자의 나이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적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세액감면 제도는 세부적으로는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납세자들이 직접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세액감면 전문 세무사에게 검토 및 적용을 의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까다로운 세무 업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언제나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최충만 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서비스란 뭘까요? 세무기장이란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의미합니다. 장부는 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달 전에 썼던 비용도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1년간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부에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무신고와 재무보고의 기초가 됩니다. 추가로 세무기장 서비스에는 이런 장부 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 컨설팅,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를 개설한 후에 세무기장 서비스를 언제 의뢰하는 게 좋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업 초반에 매출이 얼마 일어나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기장을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맡기거나 추가로 4대 보험 등록할 직원이 있을 경우에 기장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인테리어 비용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나 비용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세무기장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세금의 20%가 감면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선임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납세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소통입니다. 나는 이 세무사님이 좋아서 기장을 맡겼는데 정작 세무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고 직원과만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사가 직접적으로 계속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아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 업종에 대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업종에 대해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무사가 직접 일을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일을 처리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임한 경우에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공백은 향후에 납세자에게 가산세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직원이 직접 검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가 직접 이것을 검토하고 적용해 주는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절세, 소통, 친절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화상입니다. 만약 화상을 입었다면 흐르는 물로 열을 빨리 식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열을 식히기 위해 물 대신 얼음을 사용하면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상처가 심하다면 환부를 깨끗한 거즈로 감싼 이후에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